와, 이 마녀의 길이 모두 빌리가 만든 헥스였다는 걸 계속 주장해오긴 했지만 8화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트위스트가 공개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덕분에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 순간에 소름이 쫙 돋았던 것 같네요. It was me. 특히 앞선 영상에서 이 마녀의 길은 모두 빌리의 기억을 기반으로 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근거들 중 대부분이 하나하나 나열될 때 그 소름이 엄청났는데, 멀티버스 사가에 들어 개봉한 작품들 중 대부분이 작중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 없이 떡밥만 잔뜩 남긴 채 끝냈던 것에 비하면 이 잭 셰이퍼가 감독을 맡은 전부 에거스 아지시아는 앞선 릴리아의 시간여행 에피소드부터 그 장면까지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떡밥을 풀어주고 넘어갔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장면에선 앞선 영상에서도 예상했던 처음과 끝이 같은 드라마 로키 시즌2의 우로보로스식 엔딩이 묘사된 걸 볼 수도 있어 또 한 번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We're back where we started. The witch's road is a circle. And this is the finish line? Clocks and watches are circular. We talk of the years and the seasons. We speak of seasonal cycles, and we think of time as a kind of it's something that rolls along. 아니 오죽 이러한 전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으면 이 장면에서 시크릿 인베이전처럼 스크럴이 나오는 줄 알고 놀랬겠냐는 거죠. 그나저나 뭐 맞추면 맞췄다, 에코도 넣고 하면서 요란법석을 떨어야 좀 알려질 텐데 그냥 매번 이렇게 넘어가서 홍보가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생각난 김에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마지막 에피소드에선 앞선 영상에서 몇 번이나 강조했던 메피스토의 상징, 염소가 다시 한번 등장한 걸 볼 수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미 염소는 메피스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단서가 수없이 등장한 상황에서 염소가 다시 한번 강조된 걸 보면 이건 정말 빼박 메피스토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장면에 주목해보면 아들 니콜러스와 말하고 있던 에거사가 유독 염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염소의 울음소리 또한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이 또한 이후 메피스토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원래 이 데스는 자기 말 맞다나 신성한 균형을 지키는 존재, 즉 삶과 죽음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죽이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지난 에피소드의 에거사도 리오에게 이렇게 말했던 걸 알 수 있었지만, He is an abomination. He is disrupting the sacred balance. You can't kill me. You can't kill me. It's not allowed. 생각해보면 리오는 니콜라스가 태어났을 때 시간을 좀 주겠다는 특권을 줬을 뿐 애초에 니콜라스가 태어난 직후부터 그 목숨을 거두어 갈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Please, please. I can offer only time. 메피스토 얘기를 하다가 이게 웬 뜬금없는 소리냐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니콜라스는 죽음임에도 직접 죽음을 선사할 수 없는 리오가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존재, 즉 신성한 균형을 깨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He is disrupting the sacred balance.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리오와 에거사는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걸 알 수 있고, Please, my love. 리오가 만약 원작 코믹스의 그 레이디 데스가 맞다면 사실 성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리오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리오와 에거사의 반응을 미루어 봤을 땐 이 니콜라스가 리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아닐 걸 예상할 수 있다는 점, 또 굳이 니콜라스를 낳는 과정에서 과거 마법으로 두 쌍둥이를 창조했던 완다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대사를 내뱉기도 했다는 점, I said no incantation. You I made from scratch. 결정적으로 과거에는 마녀가 악마의 아이를 임신했을 거라고 믿었던 적도 존재했다는 점에선 향후 에거사가 다크홀드임을 얻는 과정에서 메피스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이게 결국 니콜라스였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네요. 늘 강조하고 있듯 원작 코믹스에선 두 쌍둥이 또한 완다가 메피스토의 영혼 조각을 이용해 창조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후 니콜라스와 완다의 두 쌍둥이 모두 메피스토의 영혼 조각 중 일부에서부터 탄생했다는 설정으로 밝혀질 것, 에거사가 빌리로부터 니콜라스의 모습을 보고 그만큼 감정이입을 했던 것도 모두 이 메피스토의 영혼 조각으로부터 탄생했다는 공통점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And I know how you feel about him.
If you want to be a witch, get used to this feeling. If you want to survive, get used to this feeling. 참고로 만약 메피스토의 아이가 균형을 깨는 존재가 맞다면 어째서 마찬가지로 같은 메피스토의 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빌리는 리오가 직접 죽음을 선사할 수 없었는지가 궁금한 부분이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에거사가 지속적으로 다른 마녀의 힘을 흡수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른 마녀의 힘을 흡수할 수 있는 에거사의 고유 능력을 노리고 접근한 메피스토의 계약 때문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메피스토의 사형마 같은 위치에 있는 에거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니콜라스와는 달리 I'm Agatha Harkness. This is my familiar Toto. 완다의 경우는 메피스토보다 상위의 존재인 크톤이 창조한 다크홀드의 예언에 적혀있는 스칼렛 위치, 즉 떠돌이 마녀라고까지 묘사된 에거사와는 급이 다른 존재이고, I'm fully aware that Agatha Harkness can never be anything but a covenless witch. 빌리와 토미가 탄생하게 된 것도 엄연히 말하자면 에거사의 경우와는 달리 메피스토의 의지가 아닌 완다의 의지로 인해 메피스토의 영혼 조각이 이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선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같은 균형을 깨는 존재임에도 리오가 빌리와 토미에게는 직접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또 앞선 영상에선 빌리가 다크홀드의 사용자이고 이 수첩이 다크홀드일 가능성을 몇 번이나 예상해왔는데, 안타깝게도 작중에선 그 떡밥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작중에선 검게 물든 수첩 내부의 모습이나 마지막 순간 빌리가 마법진을 둘러싼 양초들의 중심에서 주문을 외우는 장면도 모두 닥스 2편에서 다크홀드를 사용했던 완다와 동일한 연출이었던 걸 미루어 봤을 땐 이후 빌리가 다크홀드의 사용자였다는 게 밝혀질 가능성은 여전히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죠. You should see me in the crowd. 여담으로 이 빌리가 웨스트빌을 중심으로 한 또 한 번의 마법 사건 이후 후드를 뒤집어쓰고 이곳을 떠나는 연출 또한 과거 완다비전 당시 완다의 마지막과 동일한 것이었는데, 혹시라도 이 빌리가 이런 망토와 같은 복장으로 등장한 게 조금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복장은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빌리의 코스튬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해당 코스튬이 등장했을 때에도 상당한 소름이 돋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위크한 코스튬을 입고 등장했을 때 좀 더 활약을 했으면 싶었지만 등장하자마자 에거사에게 힘을 뺏기는 모습이 조금은 실망스럽긴 했지만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후 영혼 상태가 되어서도 빌리 앞에 나타난 에거사에게 결국 빌리와 함께 이 물에 빠져 죽은 아이의 몸으로 환생한 토미를 찾아 나서게 된 에거사에게 아직 그 꿍꿍이가 남아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Thought there'd be a trick in there somewhere. And there was. 왜냐, 잘 생각해보면 에거사가 다른 영혼들처럼 죽은 자의 세계에 가지 못한 게 단순히 니콜라스를 볼 자신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순간 리오와 했던 거래 내용을 떠올려 보면 내가 죽을 땐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한 걸 볼 수 있어 에거사가 죽은 자의 세계에 가지 않은 것도 모두 그 길을 인도해줄 리오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즉 이마저도 모두 에거사의 짓, 계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Long time from now. I don't want to see your face. 따라서 이 에거사는 이후 니콜라스와 마찬가지로 두 쌍둥이 또한 메피스토의 영혼 조각으로부터 탄생했다는 게 밝혀질 때까지 그 꿍꿍이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고, 이는 최소 메피스토의 진짜 모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날 내년 6월 공개될 아이언하트까진 기다려봐야 할 내용이 될 것 같네요. 원작 코믹스에 대한 얘기도 조금만 곁들이자면, 본래 원작 코믹스에서도 빌리와 각기 다른 가정에서 환생하게 된 토미는 빌리와는 달리 이혼 가정에서 자라 대부분의 시간을 소년원에서 보내야만 했을 정도로 불우한 시기를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작중에서도 향후 이러한 내용이 그려질 걸 암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 The people's a family. There's no one to love him. 원작에선 토미가 뉴저지의 스프링필드에서 환생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후 빌리가 토미를 찾아 이 뉴저지로 가는 과정에서 뉴저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이미 케이트 비숍과 연합을 맺은 카말라와 만나 자연스럽게 영 어벤져스를 결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마녀의 길에 대해 다뤘던 원작 코믹스에선 에거사가 영혼 상태로 완다와 함께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장면 또한 원작 코믹스에서 영감을 받은 연출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에거사가 리오와 맞설 때 불의 위상이라며 원을 그린 건 앨리스의 보호 마법을, 발목에 상처를 입었을 때 외웠던 주문은 제니 외웠던 포션 스펠을 따라했던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리오 같은 경우 빌리 버전의 헥스라고 할 수 있는 마녀의 길에 유일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로 인해 빌리와 함께 이 리오가 마녀의 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걸 알 수 있었고, 완다의 레드 크라운과 빌리의 블루 크라운에 이어 리오의 마지막 그린 크라운에 주목해 보면 확실히 완다비전 엔딩 크레딧에 등장했던 이것과 매우 흡사한 형태인 걸 알 수 있어 이 엔딩 크레딧을 자꾸만 볼 수밖에 없는 배경곡을 깔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든 게 비전의 머리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리오의 등장을 암시했던 중의적인 의미가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리오 같은 경우 이후 다른 작품에도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고, 개인적으론 이번 작품에 등장한 젠의 마지막 또한 꽤 많은 부분이 편집된 것처럼 급하게 마무리된 느낌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리오가 재등장하는 작품에서 이러한 젠을 중심으로 한 의사 관련 에피소드라던가 젠의 각성 능력에 대한 떡밥이 재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고, 이 마녀의 길 노래 같은 경우 에거사와 니콜러스가 직접 작사 작곡한 걸 알 수 있었던 만큼 이전 에피소드에서 에거사가 두 지폐라고 우겼던 것도 모두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Does it? It's Coven 2.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주 마지막 2개의 에피소드가 한 번에 공개된 만큼 정밀 분석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늘 아쉬운 건 작품이 공개된 당일 업로드하는 이 기본 분석 같은 경우 작품을 정말 딱 한 번 본 직후에 발견할 수 있었던 여러 떡밥이나 느낌점 등을 업로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밀 분석 1, 2편으로 갈수록 더 자세하고 깊은 분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매번 뒤로 갈수록 조회수가 반토막이 난다는 점으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걸 계기로 앞으로는 정밀 분석도 부디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